안녕하세요. 내 마음 다스리기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소통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따뜻하고 배려심이 넘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무례하고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때때로 스트레스와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감정적으로 소모되는 경험을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감정을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대화가 어려운 사람을 상대할 때는 가장 먼저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도록 스스로를 단단히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무례한 행동을 하거나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보일 때 즉각적으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차분하게 상황을 바라보고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이 격해지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불필요한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감정을 가라앉히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왜 그런 태도를 보이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무례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스트레스나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예민해져 있을 수도 있고, 어릴 때부터 그런 태도가 습관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단순히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이해하려고 하면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고 좀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종종 상대방이 불쾌해하는지 신경 쓰지 않거나 자신의 의견만을 강하게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태도로 나는 이런 방식의 대화가 불편해 혹은 서로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경계를 설정하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대화가 어려운 사람을 상대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익히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욱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무례한 사람을 마주할 때 본능적으로 감정적으로 반응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면 우리 역시 방어적이거나 감정적으로 격앙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대화가 더욱 악화되고 불필요한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자신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선 감정이 격해질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태도에 흥분하기보다는 잠시 멈춰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스스로에게 지금 이 상황에서 화를 내는 것이 도움이 될까라고 질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감정을 가라앉히면 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을 조절하는 또 다른 방법은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무례한 말을 하거나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그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상대방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배경을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우리에게 투사하는 것일 수도 있으며 그들의 성장 배경이나 환경에서 비롯된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면 상대의 말에 덜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감정 조절에는 신체적 활동도 도움이 됩니다. 대화 중 감정이 격해진다면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심호흡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심지어 순간적으로 자리를 피하고 물을 한 잔 마시거나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을 조절하는 것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감정적인 상황을 조절하는 방법을 꾸준히 연습하면 앞으로 무례한 사람을 만났을 때도 좀 더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적인 공격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을 컨트롤하는 능력을 키우면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더 나은 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상대의 의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이 왜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표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을 수 있으며 본인은 전혀 무례하다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면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의도를 관철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행동 방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행동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를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상대방이 무례한 태도를 보일 때 우리는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평소보다 더 날카롭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그 원인이 스트레스나 개인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상대방이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려는 성향이 강한 사람이라면 단순한 의사 표현 방식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의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나에게 무례하게 구는 것이 정말 나를 향한 의도적인 공격인지 혹은 단순한 오해나 습관적인 태도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무례함의 원인은 단순한 오해일 수도 있으며 상대방이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여 의도치 않게 거친 태도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설적인 화법을 쓰는 사람이 배려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 대화하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상대방에게 이런 표현 방식이 나에게는 불편하게 느껴진다라고 솔직하게 전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공격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그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감정을 이용해 나를 조종하려 하거나 지속적으로 무례한 태도를 보인다면 그에 대한 대처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의도적으로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발언을 지속한다면 차분하게 나는 이런 대화 방식이 불편하다. 서로 존중하는 태도로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라고 분명하게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을 조절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과의 관계를 좀 더 원활하게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분석하고 그 행동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보다 지혜롭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명확한 의사소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명확한 표현과 소통 방식이 중요합니다. 특히 무례하거나 자기중심적인 사람을 상대할 때 예매한 태도를 보이거나 지나치게 유순한 모습을 보이면 상대방이 더욱 강압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호하면서도 예의 바르게 자신의 입장을 확실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확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우선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대화 중에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말도 정확하게 듣고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대화 중에는 불필요한 감정을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무례하게 말하거나 자기 의견만 주장할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대화가 더 이상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고 차분하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면 상대방도 쉽게 감정을 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한 가지 효과적인 방법은 나 중심의 화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이야기할 때 너는 늘 내 얘기만 해라고 말하기보다는 나는 대화가 서로 균형 있게 진행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나 중심 화법을 사용하면 상대방이 방어적인 태도를 덜 취하게 되고 대화를 보다 원활하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무례한 태도를 보일 경우에도 이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고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말을 끊거나 자신의 의견만 강조하는 경우 잠시 내 말을 들어줘.
나는 이런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계속해서 무시하거나 고압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이런 방식의 대화는 나에게 불편하다라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적절한 어조와 말투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감정을 억제하면서도 차분하고 자신감 있는 어조로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좀 더 경청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너무 강압적이거나 날카로운 말투를 사용하면 갈등이 더 심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조율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명확한 의사소통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을 상대할 때는 특히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며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대화가 더욱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서로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무례한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들에게는 명확한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경계를 설정한다는 것은 상대방과 거리를 두거나 감정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와 존엄성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우선 자신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어떤 행동이 용인될 수 있고 어떤 행동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지를 스스로 인식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무례한 행동을 했을 때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경계를 설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비난하거나 무례한 태도를 보일 경우 이런 식의 대화는 원하지 않아 혹은 나는 서로를 존중하는 대화를 하고 싶어와 같이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계를 존중하지 않을 경우 일관성 있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입장을 단호하게 전달해도 상대방이 무시하거나 계속해서 같은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단순히 말로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경계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비난하는 말을 멈추지 않는다면 대화를 중단하거나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또 다른 방법은 상대방과의 상호작용 방식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무례한 사람과의 대화에서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피하기 위해 대화 시간을 줄이거나 중요한 사안만 이야기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나를 지속적으로 비판하거나 비난할 경우 그에 대한 응답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단순한 방어적 대응이 아니라 스스로를 존중하는 행동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감정적으로도 보다 안정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무례한 태도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 진정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섯 번째, 논쟁을 피하고 핵심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종종 감정을 자극하거나 논쟁을 일으키려 합니다. 이는 단순한 의견 차이에서 비롯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자극하여 자신의 우위를 확보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휘말리게 되면 감정이 격해지고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논쟁에 말려들지 않고 대화의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논쟁을 피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감정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감정을 자극하려 해도 이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자신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감정적인 발언을 하더라도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싶어라고 말하면서 대화의 방향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공격적인 태도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언성을 높이거나 비난하는 태도를 보일 때 이에 맞서기보다는 차분한 어조로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하면 논의가 어렵다 혹은 우리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대화의 방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대화의 핵심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때로 상대방이 논점을 흐리거나 본질적인 문제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은 이것이야 라고 하면서 본론으로 다시 이끌어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논점을 유지하면 불필요한 감정적 소모를 줄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논쟁을 피하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기술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공격적인 태도를 보일 때 직접적으로 맞서기보다는 나는 이렇게 생각해 혹은 이 문제를 이런 방향으로 해결해 보면 어떨까? 와 같은 방식으로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와 같은 접근법은 상대방이 반발하기보다는 논의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어떤 논의는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며 감정이 고조된 상태에서는 이성적인 대화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조금 시간을 두고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라고 말하면서 대화를 잠시 멈추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논쟁을 피하고 핵심에 집중하는 것은 갈등을 최소화하고 생산적인 대화를 이어가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불필요한 감정적 반응을 피하고 논리적으로 접근하며 대화의 본질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접근법을 지속적으로 연습하면 무례한 사람들과도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으며 감정적으로 소모되지 않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6번째, 필요하면 거리를 두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무례하거나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기 위해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거나 자신의 방식만을 고집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이런 경우 우리가 아무리 대화를 시도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상대방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심리적,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먼저, 거리를 둔다는 것은 반드시 완전히 단절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을 줄이거나 대화의 빈도를 낮추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무례한 동료가 있다면 업무적으로 필요한 대화만 유지하고 사적인 대화는 최소화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또한 심리적 거리를 두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들의 태도를 개인적인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무례한 말을 했을 때 그것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저 사람은 저런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습관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감정적인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거리두기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복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과의 만남을 줄이고 대화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가끔은 일정한 기간 동안 상대방과 거리를 두면서 관계를 재평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주변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가족에게 상황을 이야기하고 조언을 구하면 감정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무례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거리를 두는 것은 우리의 정신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신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며 필요할 때는 건강한 거리 두기를 통해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번째, 공감과 이해를 시도해 보세요. 우리는 종종 무례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만 그들의 행동이 단순한 악의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특정한 배경이나 환경에서 형성된 것인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삶을 살아오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특정한 태도를 형성했을 수 있습니다. 무례한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이 항상 의도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거나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아 성인이 된 후에도 감정적으로 서툴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갈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감을 실천하는 첫 번째 단계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는지, 어떤 경험이 그들의 태도를 형성했는지를 고려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배경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고 보다 유연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무례하게 행동하는 동료가 있다면 그 사람이 단순히 기분이 나빠서가 아니라 업무 스트레스나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즉각적으로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요즘 많이 바쁜 것 같아. 괜찮아?와 같은 질문을 던지면 상대방의 태도가 부드러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공감한다고 해서 상대방의 무례한 행동을 무조건 용인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무례한 행동을 이해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공감과 이해를 통해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어느 정도 이해하되 자신의 경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네가 힘든 상황에 있다는 걸 이해하지만 나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것은 옳지 않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면 공감을 표현하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감하는 태도를 보이면 상대방의 방어적인 태도를 누그러뜨릴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 무례한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은 본인도 모르게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자신의 감정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더욱 강하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고 너의 입장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 중이야라는 식으로 말하면 상대방도 마음을 열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해와 공감은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만들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분석하고 그 행동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보다 지혜롭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희생하거나 상대방의 무례한 행동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덟 번째, 주변의 지원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특히 무례한 사람과 지속적으로 마주해야 할 때는 심리적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혼자 감당하려 하면 감정적인 소진이 가중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정신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주변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감정적으로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단순한 공감과 경청만으로도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으며 감정적인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는 우리의 성향과 과거 경험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조언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듣는 것도 문제 해결에 유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의 시각을 통해 문제를 다시 조명해 보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간과했던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거나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안해 줄 수도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의견을 구하는 것은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심리 상담사나 코치와 같은 전문가들은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다루는데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처한 상황을 분석하고 적절한 대처 전략을 제공하며
감정 조절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무례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문제를 보다 깊이 있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커뮤니티나 지원 그룹에 참여하여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과 경험을 공유하면 위로와 공감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해결 방법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듣고 자신과 비교해 보면 우리가 처한 상황을 더욱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변의 지원을 받는 것은 결코 약한 태도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말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주변의 지원을 통해 우리는 더욱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무례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9번째,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례한 사람과의 대화에서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으려면 스스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부정적인 말을 하더라도 그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면 상대방의 행동에 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낙관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부정적인 환경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강한 정신력을 키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례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받아 감정이 흔들린다면 결국 우리의 내면이 지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하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첫 번째 방법은 자기 자신을 충분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의견과 말로 인해 자존감이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 상대방의 부정적인 태도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지킬 수 있습니다.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내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라는 자기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대화의 흐름을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비난을 한다면 그 상황에서 벗어나거나 대화의 흐름을 바꾸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라고 말하면서 논쟁을 피하거나 주제를 바꾸어 대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지속하려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이 부정적인 말을 할 때마다 그 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긍정적인 요소들을 떠올려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중 감사할 만한 일들을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때도 빠르게 균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보냈다,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다 같은 사소한 것이라도 꾸준히 떠올리면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은 우리의 정신적인 강인함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무례한 사람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쌓이면 운동이나 명상, 취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감정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상 속에서 자신을 돌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려면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례한 사람들과 계속해서 어울리다 보면 우리의 에너지가 소진될 수 있습니다. 대신 우리를 지지해주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사람들과 교류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사고방식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자신을 지키고 무례한 사람들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부정적인 대화에서 벗어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습관을 들이고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면서 주변의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태도를 지속적으로 연습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내면을 가질 수 있습니다. 10번째,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감정적으로 힘든 상대를 만날 수 있으며 이러한 관계는 우리의 정신적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은 단순히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을 배려하느라 자신의 감정을 희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고 필요할 때는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힘든 상대와 마주할 때 나는 이 상황이 불편하다라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소모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례하거나 비판적인 말을 듣게 될 때마다 그것을 내면화하지 않고 일정한 심리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태도를 보일 때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의 문제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연습을 하면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신건강 전문가나 상담사를 찾아가 조언을 구하면 더 나은 대처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며 심리적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가족과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례하거나 감정적으로 소모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나를 존중해주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 자신을 위한 최선의 환경을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삶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자신의 정신적 건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불필요한 갈등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의 태도와 반응을 조절함으로써 더욱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지는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응원과 피드백 하나하나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되며 앞으로도 더욱 가치 있는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심리적 고민과 관계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주제나 다루었으면 하는 고민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많은 분들과 함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 마음 다스리기였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